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TV 대체투자 자산운용이 준비한 본격 성투기원 콘텐츠 대체투자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까지 챙기는 대체불가 토크의 진행을 맡은 황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대국민 투자 열풍으로 MZ세대부터 시니어세대까지 투자는 일상이 됐죠. 하나 대체투자 자산운용은 재테크, 특히 대체투자 분야에 생소한 여러분들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들을 선보여 왔는데요. 대체투자 상품들은 물론 국내외 부동산, 인프라 자산 등 날카로운 인사이트를 통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어느덧 7월입니다.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서 지갑 두둑한 연말을 위해 앞으로 어떤 투자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자세히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아주 스페셜한 게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아까부터 제 옆에서 기다리고 계셨는데요. 오늘 전문가 두 분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통찰력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재호 부장님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대체투자 자산운용 부동산 투자 1부문 이재호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투자운용부문 홍보영 팀장입니다. 네, 두 분은 지난 연말 보이는 대체투자 라디오에도 출연하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오늘 두 번째 출연이신 만큼 편안한 분위기 한번 기대해봐도 될까요? 방송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렵지만 편안하게 한번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체불가 토크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오늘 다룰 주제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 대체불가 토크에서 다룰 주제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인데요. 네. 올해 상반기를 한번 리뷰해보고 또 하반기 전망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게 돼서 저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대체불가 토크답게 제가 깜짝 질문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혹시 밸런스 게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네, 지금부터는 그럼 제가 밸런스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고등학생 때로 돌아가기, 또는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아는 지식으로 상업용 부동산 재테크 성공하기,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네. 다시 젊음을 되찾고, 그다음에 저희가 경험한 부동산 불패 신화 있잖아요. 네. 경험의 주역이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 저는 굳이 좌충우돌을 하던 청소년기로 돌아가고 싶은 네. 생각은 없고요. 지금 가진 지식으로 대체 투자를 잘한다 해도 어느 정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투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상당히 파란만장한 청소년기를 보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데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2021년 하반기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망, 두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분야를 막론하고 하반기 투자 시장의 키워드는 감염병 사태의 통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각국이 백신 접종을 확대하고 집단 면역을 형성하고 있는 중인데요. 하지만 작년부터 시작된 이 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 위기를 직면한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제하느냐가 여전히 하반기에도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백신 접종 속도전에서 성공한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확실히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또 올 3월에도 1.9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현실화하면서 놀라운 경기 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또 IMF의 세계 경제 전망 발표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미국은 약 6.4%, 유럽 지역은 4.4%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직 경제 활동이 완전히 정상화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일상이 회복되는 속도만큼이나 경제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과 주변국들의 사정 어떤가요? 아시아 국가 내에서는 한국과 중국과 같은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진 국가들에서는 조금 회복세가 빨리 진행되는 편이고요. IMF는 한국의 경우는 올해 3.6%, 내년에는 2.8%까지 경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처럼 확진자 수가 계속 통제되지 않는 국가에서는 아직 회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그래도 멀지 않은 미래에 각국이 예전의 일상들을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염병 사태 이후에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뉴노멀들이 일상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시장에도 뉴노멀이 나타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두 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 부동산 투자 시장의 경우에는 한 가지 재밌는 게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가 생기기보다는 이어져 왔던 그 구조적인 변화가 가속도가 붙었다. 그렇게 좀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어떤 부동산 투자 시장을 보면 전체적인 뼈대는 작년과 좀 유사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네. 재택에서
가정에서 근무하는 그런 비중도 늘어나고 모든 소비 활동이 이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이제 부동산 자산이죠. 물류센터 같은 이제 물류시설들 급속도로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네. 거기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 같은 부동산 자산들에 대한 투자 비중이 확연하게 증가하고 좀 더 집중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유럽과 미국에서 동시에 주목받고 있는 멀티패밀리. 이 멀티패밀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멀티패밀리 시장은 월세를 받는 이제 아파트 형태입니다. 근데 그게 국내에서는 사실 그렇게 보편적인 형태는 아닌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중추적인 부동산 투자 시장의 섹터 중에 하나이고요. 네. 흔히 생각할 때 의식주는 인간의 기본적인 니즈잖아요. 네. 거기에 있어서 사실 주거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좀 다소 흔들리지 않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감염병 사태들을 통해서 각국에서 경기 부양책이나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낮게 유지하는 그런 것이 오히려 투자 시장에는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기회나 가치들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최근 이제 1, 2년 동안에도 부동산 시장에 반영이 돼서 뜨거운 부동산 시장의 섹터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물류센터나 데이터센터, 멀티패밀리 이것들은 위기에서 오히려 새로운 투자 기회로 변모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이어서 팀장님, 약세를 보이는 분야로는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감염병 사태로 온라인 쇼핑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반면 소매 상점의 판매량은 많이 위축이 되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감염병 사태 이전에 있었던 리테일 상점의 구조적인 변화가 조금 더 가속화돼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언택트 열풍으로 이커머스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지만 오프라인 매장은 반대로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커머스의 성장으로 위기가 있었던 상황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봉쇄를 실시함에 따라서 소매 판매 상점 업주들이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낮아졌고요. 그것에 따라 임대료 연체라든지 공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소매 판매 상점에 대한 투자 매력은 조금 감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여기서 추가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지금 이미 아직까지도 적용 중에 있는 국가 간의 어떤 이동 제한이라든지 재택근무, 비대면 회의들이 증가할수록 비즈니스 출장 그런 것들은 당연히 그 수요가 줄 수밖에 없는 건데요. 네. 이는 결국 호텔의 어떤 그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이 호텔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 호텔에 대한 자산가가 하락하는 그런 결과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면서 국내 관광지 호텔 예약 전쟁이 발발했다라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는데요. 실례지만 두 분은 예약 전쟁에 참여하셨나요? 아직 참여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거 보면은 레저용 호텔 섹터는 빠른 회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비즈니스 호텔 섹터하고 조금 다르게 레저용 호텔 섹터는 감염병 사태 속에서도 국내의 경우에는 국가의 어떤 통제 기준에 맞춰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때로는 좀 수요가 늘어나기도 했었고 현재 상황의 제한들이 만약에 좀 풀리고 해제가 된다고 하면 그동안 못 나갔던 해외여행 가려고 할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복 소비라고나 할까요? 여러 가지 좀 억눌려 있던 그런 욕구들이 특히 이제 레저용 호텔 섹터에는 강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많은 투자자들이 또 예측이 어려운 분야로 오피스 섹터를 꼽기도 합니다. 이 오피스 분야는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오피스 섹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투자자들께서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오피스 사용 고용 인구 수가 하락하고 있고 또 유연한 재택 근무가 가능한 IT 업체들이 전대차 공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부 도시에서는 공실률이 조금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하지만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고 또 경기 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실업률이 낮아진다면 이 부분에 대한 투자 수요도 계속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하반기 트렌드를 전망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재호 부장님, 홍보영 팀장님, 혹시 의견 있으실까요? 네, 올해 두드러지는 현상 중에 하나는 투자자들이 개발 초기 단계부터 부동산 투자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섹터에 대한 인기가 매우 좋고 투자 대상을 확보하기 어렵다 보니까 개발 초기 단계부터 투자를 참여하고 있고요. 이렇게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고 계신 게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섹터별로 시장 편차가 크다 보니까 한정된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집중되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투자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나요? 네, 그렇습니다. 호텔이나 리테일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재밌는 게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는 투자 전략이
또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용도를 변경하는 사례로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이제 호텔이나 리테일 시설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입지 조건이 상당히 좋아요. 국어로 예를 들어서 용도를 변경을 한다든지 지금 현재 트렌드에 부합하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용도 변경 또 밸류 애드를 통한 장기적인 전략적인 그런 부동산 투자 전략도 주목을 받고 있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위기를 기회로.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하반기 전망을 미리 살펴봤었는데요. 두 전문가분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대체불가 토크,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네, 이재호 부장님, 다음 편 힌트 조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다음 편 주제는 땡땡땡 투자입니다. 부장님, 저희한테는 알려주셔야죠. 편집할 테니까 그런가요?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홍명 팀장님은 어떤 힌트 주시겠어요? 아무래도 한국형 뉴딜이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콘텐츠가 궁금하시다면 놓치지 않으셔야겠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본 대체불가 토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긴장 반, 또 설레임 반이었습니다. 네, 다음 편에서도 많은 투자 정보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시장을 속속들이 살펴본 이번 콘텐츠 어떠셨나요? 하나TV 대체투자자산운용 유튜브 채널은 투자자분들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항상 준비 중에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정말 마지막 순서인데요. 마무리 인사가 빠지면 조금 섭섭하겠죠? 지금까지 대체불가 토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하나TV 대체투자자산운용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저희는 다음 콘텐츠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